지금 22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단결도 잘하고 있고 또 효능감도 좀 있어졌다고 그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좀 이 기세로 가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좀 없어요? 네, 저 얘기해도 되죠? 자, 지금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 질문 속에서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더 세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그러고 의견이 다 갈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A 주장할 때는 하는 분들은 그냥 A로 가세요. B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B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저쪽으로 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한테 물었잖아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하면 그대로 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여러분들 더 자유예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는 정말 못 믿겠어 그러면 속으로만 하세요. 왜냐? 여기는 내 생각과 100%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 한 부모한테 만들어진 손가락도 다 달라요. 세상에서 얼굴이 나랑 똑같고 나랑 체중이 똑같고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 이외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현찬 당원님, 이현찬 이름은 누구 것입니까? 네. 이현찬 이름은 이현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유진 당원님, 박유진 이름은 누구 겁니까? 박유진 겁니다. 제가 안산시청 공무원 연수 강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앞에 김인옥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 이름도 하필이면 김인옥이에요. 그냥 물었습니다. 김인옥 과장님 이름이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한 걸 가지고 물어봐.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인옥 당원님, 하루에 김인옥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거의 안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김인옥이라는 이름은 누가 부릅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부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본인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정청래지만 한 달 동안 제가 정청래라고 저 이름을 부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온갖 군데에서 그냥 정청래가 이렇다, 정청래가 저렇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댓글을 다 볼 수도 없고 어디서 또 집으로 데모한다고 온대요. 저 정청래 죽여라 막 이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머리에 김순수가 그 말씀에 꽃이 핀다고요. 네, 그게 꽃이 피어요. 알겠습니다. 꽃이 피탄 삽니까? 자, 사실 생각해 보면 김우영이란 이름은 김우영 거죠. 근데 김우영이 김우영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김우영을 많이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김우영을 부를 때 어떤 감정으로 부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리고 그 김우영 이름을 부를 때 그야말로 향기롭고 달콤하고 다정다감한 생각을 하면서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김우영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우영 이름은 김우영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생각은 나밖에 안 해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똑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직업적으로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구청장은요, 자기가 가진 표는 한 표밖에 없어요. 마포구에서 당선되려면 5만 명이 정청래를 찍어줘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몰라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 찍었냐고 물어보면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49,999명이 나를 찍어줘야 내가 국회의원이 돼요.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 찍어줘야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이 갖고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없어요. 김영애 여사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재명 대표도 몰라. 말을 하니까 알긴 아는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지난 대선에서 그래서 0.73%가 모자랐어요. 정확하게 12만 몇천 명이 모자랐어요. 24만 명이 부족했는데 그쪽 찍을 걸 이쪽 찍었으면 이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정권 탈환을 다 원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해요, 안 해요? 민주당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비호감을 만들어야 돼요? 호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진짜 진상 손님들이 오더라도 간쓸게 빼고 장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있는 그대로 다 싸버리면 그 사람이 가서 계속 떠들고 그 식당 가지 말자 그러면 내 식당만 손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아무리 우리 내부의 차이가 커도 국민의힘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 이게 진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의 고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다 싫어. 이재명만 좋아해. 그리고 선명성을 강조합니다. 거기에는요, 실제로 정청래도 싫어, 김우영도 싫어, 김미경도 싫어, 김어준도 싫어. 다 욕하고 오로지 나는 이재명 하나만 보고 갈 거야. 그러면 이재명 혼자 가면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이재명 대표가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그 선명성. 나는 이재명만 보고 갈 거야. 이재명만 오라. 이재명만 개혁적이야. 나머지는 다 욕해. 그러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그걸 하나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한테 가서 절이라도 하고 간슬게 빼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면 2표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정권 탈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속 터지게 하는 경우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신이 안 나. 싸움을 할 때는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북을 열어요. 북을 왜 올립니까? 기세 싸움이거든요. 거기에 도움이 안 되게 짜증나게 하고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다리 힘 빠지게 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저쪽에서 막 뭐라고 하면 제발 좀 이겨달라 이거 아니에요. 제발 물리쳐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은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청래 같은 사람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청래보다 좀 덜 세더라도 다 필요합니다. 농번기에는 부직갱이 하나도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너는 정청래처럼 못하니까 너는 아웃. 너 저리 꺼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쳐 쓴다고. 사람은요. 못한다 그러면 더 안 해버려요.
속이 터지더라도 언젠가는 잘하겠지 생각하고 아이고 좀 더 잘해봐 좀 더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너는 어차피 글러먹었어 넌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법정에서 누가 결국은 양보합니까? 친어머니가 양보를 합니다. 애를 잘라버리면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때로는 양보하고 한 발 뒤에서 참고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축구는 누가 제일 잘했냐면 차범근이 제일 잘했어요. 다 차범근 응원했어요. 근데 차범근이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황선홍이 나오네. 우리 다 황선홍 응원했죠. 골르라고. 근데 황선홍 선수도 은퇴를 했어요. 야 산소탱크 박지성이 나왔어요. 박지성 우리 다 응원했어요. 근데 박지성도 은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이 나왔네. 우리 손흥민 응원해요 안 해요?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축구팬은 없어요. 나는 박지성까지만 응원해. 손흥민은 응원 안 해. 나는 박지성 팬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황선홍 팬이야. 아니 손흥민 뛰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어. 손흥민이 한일전에서 막 골 넣으려는데 채널 돌려버려. 꼴보기 싫다. 이런 축구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 축구로 치면 그래요. 근데 우리 민주당의 상징과 깃발로 치면 이런 겁니다. 차범근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황선홍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박지성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이재명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손흥민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재명이에요. 뿌리 없이 줄기 있습니까? 줄기 없이 가지 있습니까? 가지 없이 꽃과 열매가 핍니까? 꽃과 열매는 새 순 새 가지에서 핍니다. 근데 우리는 꽃과 열매만 보고 요 새 순만 필요해. 새 가지만 필요해. 나머지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새 순만 남기고 다 없애버릴까요? 가지, 줄기, 뿌리 다 파버릴까요? 그러면 그 꽃인들 제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같은 뿌리에서 같은 줄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거한다고 막 돌아다니죠? 경쟁합니다. 왜? 서로 호감만 있겠어요. 경쟁심이 있다 보면 과열되다 보면 상대방이 믿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물었어요. 대표님도 이제 곧 대표 연임하고 전당대회 다닐 텐데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다 내 자식들이고 내 새끼들이고 다 같은 당원인데 경쟁하는데 대표님은 누구 편 들래요? 내가 물었어요. 그때 누구 편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다 가지끼리 경쟁을 합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나옵니다. 한 뿌리잖아요. 근데 가지끼리도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가지끼리 경쟁을 해야 줄기도 튼튼해지고 꽃과 열매도 탐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끼리 경쟁하면서 가지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고 가지끼리 부딪혀서 싸우다 보면 뭐가 하나 부러지겠죠. 그러면 줄기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끼리 경쟁을 하되 뿌리에 손상이 있을 만큼 하지는 말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입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것은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제 서대방에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때 썼던 영정사진을 제가 모셔놓고 있습니다.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예요. 제 집사람도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 그러니까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항상 어머니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1921년생 3.1운동 일어나는 다음에 태어났어요. 16살 때 한 살 어린 우리 아버지 꼬마 신랑한테 대둔산을 넘어서 40리를 걸어서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39년에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큰형님 85입니다. 지금도 금산 장날, 부여 장날, 공주 장날, 청양 장날 장날에 차 몰고 다니면서 뻥튀기 장사예요. 10명을 낳았는데 제가 호적에는 5남매 중 막내가 됐어요. 큰형님이 39년생, 둘째 형님이 53년생, 14년 동안 5을 잃었어요. 돌 지나면 죽고, 돌 지나면 홍여가 죽고, 돌 지나면 홍여가 죽고. 그 애기 아버지가 안고, 그 돌 지나는 애 안고 산으로 묻으러 갈 때 5번 연속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서 울었을까요? 저희 아버지 42년도에 일본 홋카이도 강제징용 끌려갔다 왔어요. 3년 동안 탄광, 석탄 캐다가 왔는데 돈 한 푼 없이 왔어요. 끌려갈 때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6.25가 터졌어요. 저희 집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에 있는 대둔산 높은 산 산기슭 마을이에요. 빨치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왔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중립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는 빨치산이 해가 지자 총을 들고 저희 집을 쳐들어왔어요. 국군을 더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 끌어내서 논바닥, 집 앞에 있는 논바닥에서 인민재판을 당했어요. 인민재판 결과가 총살형 즉결 처분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빨치산한테 결박돼서 총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거기 끌려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시신 수습하러 가야 돼요. 그 남편,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울었을까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학이지만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빠르고 정확해요. 촉이 뛰어나. 그래서 별명이 변호사였어요. 아버지하고 부부싸움에서 한 번도 아버지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촉이 발동해서 신발 벗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큰형을 깨워서 업고 솥단지 하나만 딱 들고 밤에 4km를 야간 행군을 해서 지서에 가서 자수합니다. 안 믿어져요. 빨치산한테 끌려가서 돌아온 것은 빨치산 간첩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아닙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진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증거로 제시했던 게 우리 남편 신발도 안 벗고 돌아오자마자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정받아서 자수가 인정됐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없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중학교에 갔어요. 전교 1등을 했대요.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퇴를 시킵니다.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자퇴를 시키고 지게를 만들어줘서 아버지랑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갑니다. 나무하러. 공부 잘하는 큰아들 자퇴시키고 산으로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안 날려다놨습니다. 큰형이 장가가서 첫 손주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며느리 임신 5개월 때 그만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너무 꽉 잡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를 산부인과 뛰려고 2번이나 갔습니다. 3개월 때 한번 갔고요. 근데 이것도 생명인데 딱 해서 못 지우고 왔대요.
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까 며느리 배가 더 남산면해졌어요. 선생님 배처럼.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두 분이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저를 띄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뱃속에서 저의 첫 번째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자 수술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얘가 뱃속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얘를 띄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남겨줍니다. 저희 동네는 고졸이 최고 목표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고 그럼 두뇌 산골 오지마.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줄여서 저희 동네에서는 서울대 갔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 집 이제 고생 끝났어. 저 집 양리점 10번째 막내가 서울대 갔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서 좋았을까. 그래요. 학생 오는다고 수배를 받았어. 경찰이 제가 서울에 있는 총학생회실인 줄 알면서 경찰이 쳐들어갑니다. 창피 줄려, 모욕 줄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정례 잡으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또 심정이 얼마나 벌렁벌렁 그랬을까요? 제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광주 청문회 5월 청문회 때문에 학생들 다 내보낼 때 저도 석방됐어요. 인천에 누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은 똑같이 해요. 너 신발 벗지 마라. 아니 석방돼서 왔는데 어머니가 신발 벗지 마라. 그랬더니 쟁반에다가 생두부 2모를 갖고 왔어요. 한 모는 먹을 수 있는데 2모는 먹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꼭 2모를 먹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2모를 꼭 먹어야 된다. 왜? 2번 다시 깜빵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한 모를 먹었는데 2모는 엄마가 입을 강제로 벌리고 다 밀어넣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많이 우셨어. 제가 또 그 다음 해에 또 감옥 갔어요. 미 대사관제 정권홍소 진압되다가 방패를 찍혀서 10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MBC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미라처럼 눈만 해가지고 붕대 감고 형수가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아니 저 진짜 아니. 죄송해요. 죄송한데 지금 말씀 끝나고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 형수가 충격받을까봐 텔레비를 다 껐어요. 뉴스. 그리고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저 면회 왔을 때 충격으로 쓰러져서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6년 고생하다가 마지막 눈을 감고 가신 우리 어머니. 이 말씀을 저분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거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 그리고 제가 2년 전 전당대회 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큰 며느리, 저희 큰 형수 같은 분들이 하루하루 다 읽어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판단의 차이가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자 하면서 싸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1년에 태어났으니까 100년,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저분은 길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실은 2주 전에 유성에 가서 2시간 했습니다. 다 울었어요. 제가 울렸어요. 왜 울었냐? 작은 차이는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더라도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더라. 가는 방향을 놓고 본다면 순간순간 작은 거더라. 근데 저희가 정치하는 이유도 우리 어머니의 기준으로 본다면 일제치에 태어났잖아요. 농사지금 다 뺏어갔어요. 논끌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당시를 살았던 나의 어머니 같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은 독립국가였어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러쿵 저러쿵 이런저런 얘기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로 생각해보면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였어요.
우리 큰형님 공부 잘했는데 자퇴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찌그락찌그락 살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애 중학교는 졸업할 수 있는 삼시세끼는 먹을 수 있는 좀 풍요로운 경제 국가를 꿈꿨을 거예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하고 데모하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군부 독재 물리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이걸로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지금 이 시점 2024년 7월 6일 이 시점은요, 하나로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은요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뭡니까? 이재명 대표로 민주정부 수립하자. 이걸로 모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은평을에서는 이 지역 사령관인 김우영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김우영 싫을 수도 있고 내가 봐도 좀 부족하고 모자래.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의 지역 사령관이고 이 지역 국회의원인데 미우나 고우나 그냥 김우영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다 좋기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다음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고생도 했고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말고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아까 말씀했던 질문했던 이런 분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게 대세로 가는 겁니다. 대세로 가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하겠다, 뭐 이걸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강물처럼 큰 강물처럼 도도하게 가다 보면 작은 물방울들은 그 강물에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어요? 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헤맬 때요, 산에 가서 숲풀도 있고 막 헤매요. 그때는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때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또랑을 찾아야 돼요. 물. 그래서 그 또랑을 타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을이 나와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 작은 실개천이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합쳐지는 큰 물이 있고 더 큰 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강물을 만나게 되고 그럼 강물에 보면 다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로 갑니다. 자, 여러분,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가는 이유를 아세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강물보다 더 넓어요. 바다가 강물보다 더 깊어요. 바다가 강물보다 더 품이 큽니다. 더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갑니다. 모든 강물을 바다가 다 받아 안아요. 그래서 이러저런 실개천, 또랑, 개천, 강물을 다 바다가 안듯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원한다면 이러저런 주변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다 녹이고 더 넓은 가슴으로 더 깊은 가슴으로 그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과 내 기분 좋자고 내 스트레스 풀자고 너무 이렇게 막 싸우지 마세요. 동네에서 그 싸움은 제가 여의도에서 할 테니까 아셨어요?
저 마포를 옆 동네에서요 단 한 번도 마포 주민과 언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실 수 있어요. 여의도로 갈 때는 제가 고개 빳빳이 들고 갑니다. 장관, 국무총리 나쁜 사람들 막 혼내주려고. 서강대교를 지나서 퇴근할 때는 고개를 항상 숙입니다. 나를 뽑아준 우리 주인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지만 그분들과도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뭐라 하면 네, 더 잘하겠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 권투 선수는 링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링 밖에서 사람 때리는 건 권투 선수도 아닙니다. 저는 싸움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의도입니다. 제가 그걸 할 테니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싸우면 2표 잃어요. 생긋생긋 웃으면서 속 터지더라도 간슬게 빼고 그분들 잘 꼬시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좋은 이미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래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말은 줄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